뭘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기의 탑승객들이 이제 간단한 치료를 끝내고 이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데 예. 역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할 지금 뭐 거예요. 언론들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48시간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겠죠.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해지는 거. 근데 이게 한 48시간 지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으면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넘어갑니다. 네. 반응에서 장애로 넘어가는 거죠. 발작이라든가 환청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리 현상 같은 게 생기는데 해리 현상은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난다거나 순간적인 기억상실. 혼돈이나 방황하게 된다거나 또는 이중인격도 겪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자기 자신이 툭 튀어나와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죠.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제 해리 현상인데 이러한 증상이 이제 한 달 이상 계속되면 이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제 진단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걸 피하려면 이런 걸 줄이려면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자꾸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만 되는데 그래서 사고 현장에는 심리 상담 요원들이 급파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경험이 부족하면 이제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할 겁니다. 외부와 단절되고 싶어하고 외부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지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사실 없어라고 그런 생각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데 거기서 건져내려면 가족 친구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헤어져줘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 심리 상태나 자기가 뭔가 불안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힘든 부분은 솔직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승객은 그렇고 승무원들도 사실은 상당한 트라우마 겪었을 텐데. 이제 의료팀한테 충분한 진단을 받죠. 여기에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비행기를 또 탈 수 있을까에 대한 심리 상담까지 받습니다. 그래요. 심리 검사도 받고. 그래서 의료팀이 이 정도면 다시 비행기를 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끝나는데 실제로 그래서 근무 명령을 내리면 근무지로 가야 되지만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의사는 가라 그러지만 난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비행기를 다시 탈 수 없다라고 하면은 못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밀양 송전탑 사태는 잘 아시죠? 밀양 송전탑과 관련돼서 주민 132명, 할아버지 할머니 132명을 6월 한 달 동안 인권 침해, 그다음에 건강 조사를 했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단체들이 동원돼서 현장 조사, 건강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긴 또 유난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세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이 문제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도에 거의 다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전쟁이나 테러를 겪은 사람들의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장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단계를 보이는 주민 비율이 35.4%입니다. 걸프전 때 그 총탄과 폭탄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의 비율, 전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비율, 유병률이라고 하죠. 이것이 32%밖에 안 됐는데 더 높네요. 지금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35.4%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송전탑 문제인데 겨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걸프전에 비하는 스트레스까지 줬을까요? 일단 밀양 송전탑 건설 계획을 짜면서 주민들은 아예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내쳐버렸다는 데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농사를 짓는 것이 평생의 업이었는데 농사를 못 짓게 막아버리는 데서 스트레스가 오고 땅값은 떨어지고 생계는 점점 불안해지고 이것도 스트레스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공사를 못하게 막으니까 계속 고소와 고발이 들어가서 고소당하고 고발당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한전 측이라든가 시공사 그다음에 거기에 경비로 동원된 용역 직원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무례한 행동이나 위협을 강화하고 그런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엄청났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까지 얹어서 경찰이 왔는데 마을 사람들을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회사 측에 용역편 측에 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오히려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동대 500명이 투입됐는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보호했다. 건설 공사를 보호했다 이겁니다. 현행범도 아닌데 주민들을 체포해 간다든가 수사도 편파적이고 노약자들인데 과잉 대응으로 위협하고 말도 막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왔는데도 이게 우리는 갈 데가 없다 보호받을 데가 없다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졌고요.
거기다가 서로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끼리 보상금 문제로 맞아요. 하자 말자 또 뭐 갈라졌잖아요. 계속 갈라지고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랬죠. 지금 주민들의 70%가 당장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농사 짓던 대로 계속 살고 지금 마을 그대로 후손들한테 남겨줬으면 이게 다인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비행기에 타라 그래서 탔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 똑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기 사고라는 재난 현장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항공기 추락 사고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노동 현장에서는 정리해고, 개발 현장에서는 세입자 축출, 언론 현장에서는 보도 통제, 뭐 편집국 폐쇄, 예. 기자 PD 정리해고, 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국정원 댓글 사건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아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네,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국정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하냐. 또 책임자는 뇌물 비리 의혹까지 터지고 예. 국민들이 마음이 다쳤습니다. 정치를 외면하고 김현정의 뉴스쇼도 듣기 귀찮다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시면 큰일 시사 납니다. 뉴스 싫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뉴스 프로그램도 외면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신경질이 늘어나고 근데 항공기 조사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 이 국정원 비리는 조사도 안 하겠다고 저러고 조사위원이 뭐 마음에 안 든다나 뭐 이러면서 이제 뒤로 빠지고 국민들의 이 다친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빨리빨리 뛰어야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